네, 어벤져 전략회 2월 18일 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9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오늘 9차 변론은 증인 출석 없이 서로 증거관계를 오늘 따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중요한 또 결정을 하나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열린 날이고 그날 10차 변론과 날짜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걸 좀 날짜를 25일로 연기해 달라라는 요청을 지난번에 했었죠. 이제 그것에 대한 오늘 결정이 나왔는데 결국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은 이 20일 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날 재판은 오전에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변론 기일을 가지는 이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변론 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 모두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해야 되는 점, 그리고 10차 변론이 피청구인 측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란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은 10일 날 원래대로 열린다는 건데,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전 여러 가지로 좀 아쉽네요. 물론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지만 저 탄핵 재판에는 피소추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와도 상관없다. 이게 이제 헌재가 그렇게 그냥 그 연기 요청을 받아주지 않은 네. 그 사유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그렇지 며칠 상관이라고 그래요. 네. 이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그 오늘도 출석을 했잖아요. 하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다가 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러니까 뭐 중간에 돌아간 것까지 쳐도 그 개근을 한 셈인데, 네. 탄핵 재판에 그래봤자 다음 주 요번 주 목요일 할 거를 다음 주 화요일로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헌재가 그 정도의 여유가 없는가? 네. 사람들이 다 고개가 갸우뚱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 이 정도면 됐다랄 정도로 좀 편향성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헌재가 꽤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시간에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윤 대통령의 심판을 하루 더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전체 일정이 지금 뭐 다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4월 18일이나 돼야 문영배, 이민선 두 사람의 이제 이 재판관 이제 임기가 다가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다 이번 주에 끝내겠다라는 것이 글쎄요, 저 아마 국민들 눈에는 헌재가 뭔가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과 연결돼서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니까 이재명 결심이 다음 주 수요일 아니에요? 26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증인 신문을 이번 주 그 목요일 네. 그 연기 요청 안 받아주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강행을 하게 되면 네. 증인 신문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까지 그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요, 증인 신문이 끝난다고 그 변론 기일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증인 신문 이후에 한 번 더 최후 변론과 최후 의견 진술, 네. 뭐 요게 있습니다. 기일이 한 번 더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기일을 원래 화목에 했으니까요. 뭐 화요일 날 잡히게 되면 이게 이재명 결심보다 하루 앞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는 헌재가 잡기 나름이거든요. 그냥 화요일은 쉬고 27일 이재명 선고기일 그 다음날 하겠다.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루 상관이지만 뭐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건데, 그래도 이재명 그거보다는 그게 먼저 나와야 그 사람들 볼 때 그냥 그나마 그래도 그거 뭐 좀 신경 좀 썼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탄핵 그 소추가 많이 된 것들을 지금 막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아니 그동안 한 2달 동안 쉬다가 이제 막 심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그렇죠. 3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19일 날 내일이죠. 내일 또 열리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뭔가 참 시간이 얼그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헌재가 정말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헌재 결정을 신뢰하고 믿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고 그렇다면 헌재가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오전에는 서초동 갔다가 오후에는 제동에 오고 이런 식으로 또 굴려서는 진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찰이요. 단전단수 의혹이 있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집무실하고 또 허석권 소방청장, 이영팔 차장 집무실과 여기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글쎄 이게 뭐 이 문제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 이제 와서 뭐 압수수색해봤자 뭐 새로운 게 나올 게 있을까 싶습니다. 참 빨리 하네요. 예, 정말 빨리 이게 해요. 뭐 지금 해봤자 뭐 이미 뭐 진행된 지가 한참 지났는데 네. 증거가 남아 있을 리도 없는 것이고 지금 하는 신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글쎄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지금 전국 한국일보? 전체 한국일보 모든 언론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보수 결집이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고정의 정체 상태와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고정 단계에 들어가서 지금 구조적으로 보수가 지금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보수 결집이 쫙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체와 추락 이런 것들로 지금 보수 결집 아니라 보수가 좀 이게 이 뭐랄까요 지속적이지 않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한 10% 넘는 요 이 중도층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지적을 오늘 일제히 모든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분석들을 좀 뭔가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황당하게 이재명 대표가 오늘 CBS 김현정 뉴스쇼를 정면으로 겨냥을 해서 이재명 죽이기 뭐 나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했다가 1시간 만에 갑자기 또 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그리고 이재명의 이런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자기 말을 했다가 다시 자꾸 뒤집으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까 조금 신경질적인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와 함께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지금 중앙지검이 사건을 가져왔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꽤 너버스 아주 신경이 예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제 영어를 쓰니까 좀 아니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 그 정도는 좀, 좀 쉬운 말로 하세요. 그 정도는 쉬운 좀 말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건 이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